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0년 취업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고려하셔야 되고 인식하여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업, 진로와 관련된 수업 첫 번째 시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취업 현황, 그러니까 구직 현황에 있으시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는데 그 장밋빛 미래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현실, 특히 연봉에서요. 그리고 요새는 약간 삶 속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갭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갭을 조금이나마 줄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줄일 수 있는 인식에 대한 변화와 고려해야 될 측면, 그 다음에 관련된 이력서에 대한 측면을 강의로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의 청년 취업 현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취업할 장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늘 좋은 취업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업 자리는 경쟁률이 심하고 그렇지 않은 취업 자리는 내가 가기 싫고, 이게 현실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임금을 받고 여유로운 워라밸을 갖고 집에서 가깝고 약간 이런 취업처를 구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업처는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처를 못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기 퇴사를 하게 되죠. 다른 우선 취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갔을 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어. 왕복만 한 3-4시간 걸린다. 이러면 버티기가 힘드니까 조기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이러한 이 시간적 진로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구직 행동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회사가 사람을 뽑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뽑는 목적이요. 뭐겠습니까? 실제 제가 대면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막 뭔가 이상, 꿈, 가능성, 듣기 좋은 말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미지 표현을 하기는 하죠. 일부 기업에서는 사람이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느냐?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죠. 거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모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당신을 뽑는 목적에 의거해서 당신이 이 자리에 맞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 회사의 요구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당신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솔직히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내가 더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게 우선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사가 필요한 거지, 회사에 지금 시대의 많은 학생들이 회사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듯 회사가 원하는 바와 학생이 원하는 바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접합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타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타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겹쳐지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바로 당신을 뽑을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요. 그냥 여러분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자소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내용은 그 위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회사는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의 3단계에 거쳐서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이력서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가 자소서라는 측면이고, 세 번째가 면접이라는 측면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인 이력서 라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력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객관성을 근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객관성을 근거한다. 왜 그러냐? 자소서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관심이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경험을 내가 다 믿을 수 있느냐? 실제로 못 믿어요. 만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력서는 그 세부적인 경험 이전에 객관적인 측면의 요소만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력서에 보통 우리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 이름 들어가죠. 한자 이름 들어가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원 내용 들어가겠죠. 당신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본적이 들어갑니다. 이메일이 들어갑니다. 경력에 대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가족 관계를 적는欄도 있습니다. 솔직히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상자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약간 다 이제 블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웬만한 이력서를 이제 서면 제출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소들을 꽤나 많이 변동 없이 블라인드 없이 그냥 기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여러분이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력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학력사항도 여러분들의 졸업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영어 성적이라든가 다른 측면도 전반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병역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겠죠. 즉 모든 측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진실성을 의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자소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소서라는 건 여러분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요소,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말했는데 그 경험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력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사항에서 이제 경력 사항 있잖아요. 경력 사항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경력 사항이면 경력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랬구나.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이력서 상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어떠한 경험이나 행동을 뽑아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력서라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력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 요소에 대한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력서를 설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를.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직업이 단순히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할 활동이나 내용이나 자격이라는 것이 상대, 회사에서 당신을 뽑을 이유라는 측면, 요구하는 측면과 부합되는 활동으로서 설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공과라고 하면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측면의 자격증을 위주로 나타나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경력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회사의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종의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이나 인턴이나 알바라도 관련된 측면의
관련된 측면의 직군 혹은 직무를 수행하시는 게 추후 경력사항에 기록돼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의미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험에 대한 증명서를 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달짜리 알바든 6개월짜리 뭐든 인턴이든 뭐든 간에요. 실제 퇴직할 때 아니면 그만두고 나올 때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증명을 같이 하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갔을 때는 아예 기록이 삭제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소서에서 뭘 했다라고 해봤자 실제 이력서에서 근거로서 나타날 부분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갖고 여러분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볼까요?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이력서를 쓸 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쓸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차근차근 본인의 자격이라든가 활동을 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나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도 적어야 되느냐? 쓸 수 있는 걸 다 적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삭제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이제 고를 때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바를 몇 개월 했던 뭘 했던 간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대학 졸업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경력이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어딘가에 경력을 넣는 상황이라면 경력이나 이력을 기반으로 이제 이직을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냐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그 과나 그 수업 내용에 맞춰서 이제 골라서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넣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바를 했어요. 한 2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그 알바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급여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써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만약 제가 패션 쪽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면 그 패션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이력서, 이 활동은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충분히 단편적인 측면에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소스로서 자기소개서로 갖고 온다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만약 편의점 알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고객을 대하는 측면에 편의점에서 이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명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배웠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포스기 같은 걸 다루면서 내가 관리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 관련한 측면도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었다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즉 해당 활동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키워드를 뭘 잡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도 전혀 없이 갑자기 자소서에서 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자소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바를 했는데 뭘 했다. 그럼 알바를 했었다고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력서에 그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이만큼 대단하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단순히 자소서 내용과 갖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소서에 있는 어떠한 배경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력서에 포함이 돼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기존의 경험에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건 기존 이력서 양식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제출할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은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아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의 경력적으로 그럼 뽑아낼 수 있는 걸 뽑아낸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행 프로젝트 관련한 그 란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회봉사나 아니면은 이 외부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의 과제라도 어떠한 주제로 과제를 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이력 사항이나 이력 내용에 같이 포트폴리오 파일로 같이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개인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링크라는 사이트인데 관심 있으시는 분은 한번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걸 갖고 구체적인 측면의 포트폴리오 내용을 만들고 싶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한 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더불어 이 이력서 작성도 명확하게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력서 작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